안녕하세요. 저는 귀농 2년 차인 청년 대표 최윤영입니다. 남원에서 MZ세대들을 겨냥한 김부각을 제조를 하고 있고요. 지금은 해외 수출까지 조금씩 나가고 있는데요. 이 한식 저희 전통 식품인 김부각을 많이 수출해서 저희 한국 전통 식품을 알리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제가 연고지가 이제 원래 고향이 귀향을 한 거여서 고향이 저는 남원이어가지고 또 남원의 김부각이 특산품이잖아요. 그래서 바로 저는 김부각 제조를 시작을 했어요. 애초에 김부각 제조를 하려고 서울에서 내려왔어요. 원래 서울에서는 주얼리를 브랜딩해서 백화점에 입점시켰던 브랜드를 했었고요. 이제 주얼리가 원래는 전공이었어요. 근데 그 패션업을 하면서 좀 많이 힘들었던 것도 있었고, 그리고 식품에 굉장히 메리트를 많이 느껴서 요즘은 식품이 옛날처럼 단순한 먹거리로 이렇게 소비되지 않고 디저트류라든지 이런 건 특히나 좀 패션처럼 하나의 라이프 스타일을 좀 가리키는 어떤 품목들이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F&B 브랜드들이 사실은 많이 요새 성장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꿈을 안고 내려왔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이제 김부각이 이렇게 손이 많이 가는 줄 모르고 그 부각이 뜨기 전에 어머니한테 부각 사업을 한번 해보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왜냐면 그 술집에 나오는 기본 안주 대신 김부각이 나가면 너무 괜찮을 것 같은 거예요. 단가가 안 맞는 줄도 모르고. 근데 저는 사실 제가 선물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남한테 선물해주는 것도 좋아하고, 또 제가 맛있다고 느끼는 곳에 친구들 데려가는 걸 되게 좋아해요, 맛집을. 그래서 처음에 김부각을 서울 친구들이 모르더라고요, 김부각이 뭔지. 그래서 남원 부각을 시켜서 친구들한테 선물을 몇 번 해줬어요. 근데 그게 되게 맛있다고 이렇게 많이 하고 하니까 김부각 괜찮겠다, 이렇게 맛있는데 사람들이 모르니까 괜찮겠다. 근데 조금 뜨고 나서는 제가 처음에 내려왔을 때도 이제 그때부터도 이제 K푸드가 좀 열풍이었고, 제가 새로운 맛을 좀 개발을 했었어요. 근데 그것들에 대한 반응이 또 굉장히 좋았다 보니까 김부각에 대한 매력은 일단 남들이 다 알지 못했다는 거, 그게 첫 번째 매력이었고요. 요즘은 많이 떴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더더욱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셨고, 그리고 두 번째 매력은 사실 수출까지 할 수 있다는 거. 그 K푸드에서도 이게 또 나름 비건이에요. 이게 또 오리지널 김부각 같은 경우는 비건 식품이다 보니까 일반 과자보다 더 건강하게 먹을 수 있고 맛있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 오리지널 맛 같은 경우만 해도 사실 굉장히 많이 달라요. 이제 제가 테스트를 몇 번 해봤는데 그 다른 부각, 특히 이제 좀 대기업에서 대량 생산화해서 좀 저렴하게 파는 김부각 같은 경우는 확실히 먹어봤을 때 깊은 맛이 없어요. 근데 제가 박람회에 나가서 되게 많이 들었던 얘기가 김부각이 이렇게 맛있을 수 있나? 이런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그런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당연한 얘기지만 이제 좋은 원재료, 특히 김을 저희는 좀 많이 이렇게 신경 써서 고르고 있고요. 그리고 김이 이제 두께나 이런 거에 따라서 그 기본적인 맛이 많이 달라져요. 그래서 김을 좀 신경 써서 많이 고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찹쌀 같은 경우는 사실 워낙 좋은 곳들이 많지만 저희도 이제 저희 남원산 그 찹쌀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중요한 거는 육수 내서 이제 사용하는 거. 그러니까 죽만 떠먹어도 이게 맛있다는 생각이 들어야 이게 부각을 만들었을 때도 맛있거든요. 근데 이제 죽이 먹었을 때 좀 맹하다 이런 느낌이 들면 실제로 부각이 나왔을 때도 먹어보면 바삭해서 맛은 있는데 그냥 이런 정도인데 맛있다라는 생각이 들려면 또 그 끝맛까지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러려면 이제 육수 좀 비중이 크고요. 그리고 김부각에서 가장 크게 좌지우지 되는 부분은 사실 공정인 것 같아요. 그 건조 공정이랑 튀김 공정을 그냥 말리고 그냥 튀긴다고 이게 맛있는 부각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생산을 하면 항상 그거에 대한 샘플 테스트를 해보고 나서 생산을 하고요. 만약에 그게 맛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면 조금 더 숙성 기간을 거치고 좀 특별 관리를 한 다음에 튀김 공정을 하고 있어요. 지금 작업하는 거는 이 김에다가 저희가 끓인 찹쌀죽을 발라가지고 이제 건조하기 전 공정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일단 김부터 설명을 드리면, 김이 이제 다른 김보다 되게 두꺼워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할 때도, 찢을 때도 이게 바로 이렇게 잘 안 찢어지고 구멍이 없는 김을 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 부각용 김을 따로 이렇게 무거운 김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 김밥김이라든지 그런 김이랑은 좀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 김 같은 경우도
장흥 무산김을 사용을 해요. 염산을 사용하지 않는, 원래 김이 양식할 때 염산을 사용을 하는데 염산을 사용하지 않는 장흥 무산김을 사용을 해요. 그래서 보시면 이 김 자체만 뜯어서 먹어도 얘가 고소한 맛이 나거든요. 근데 일반 김 같은 경우는 사실 김 비린내 나는 것들도 있고 김이 좀 얇은 김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이 부각 자체의 그 깊고 무거운 맛을 내기가 좀 어려워요. 담백한 맛을 내기가. 그래서 저희는 김을 이제 수급하는데 조금 초점을 많이 두고 있어요. 이게 대기업이랑 차이점을 좀 몇 가지를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중에 첫 번째가 김이고요. 사실 김 같은 경우도 정말 싼 걸 쓸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김 먹어보면 맛이 없잖아요. 그냥 바삭한 정도의 식감만 있는 그런 맛인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지금 또 하나의 차이점은 죽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얘가 김을 한번 놓고 이 김이랑 김 사이에 이 찹쌀 죽을 한번 발라줘야 돼요. 그래야지 얘가 접혔을 때 뜨지 않고 그 두껍고 이제 그 탄탄한 김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리고 이 찹쌀 같은 경우도 이 바르는 양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너무 얇게 바르면 너무 가벼운 식감이 나오고 너무 많이 바르면 텁텁해요. 먹었을 때 바삭하다기보다는 퍼석한 느낌이 나는 부각들 있잖아요. 그런 게 다 이제 죽의 농도라든지 아니면 죽의 양이 너무 많이 발렸을 때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저희는 조금 더 이제 옛날에 이제 먹었던 반찬보다는 이렇게 안주나 과자 쪽을 좀 타겟팅을 하고 있어서 더 바삭한 식감에 좀 집중을 하려고 이렇게 좀 넓게 이렇게 펴바르는 형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죽 같은 경우도 차이가 많이 나는 게, 다른 데들은 찹쌀 가루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찹쌀 풀로만 이렇게 바르는 형태로 만드는 곳들이 많은데, 저희는 통찹쌀을 끓여서 죽을 만들고 있어요. 이제 이 죽이 사실 저희 레시피의 가장 큰 비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만드는데 가장 크게 좀 생각을 하는 거는, 부각을 만들기 전에 김만 찢어서 먹어도 고소해야 되고 이 죽만 떠먹어도 맛있어야 된다. 이걸 좀 기준으로 삼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맨 처음에 사업을 시작을 하면서 이제 여기저기서도 많이 배웠었는데, 김부각이 전통식품이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마을에서 부각을 만들려고 죽을 끓이면 죽만 퍼먹기도 했다고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죽만 떠먹어도 맛있어서 이제 그거를 저도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죽만 먹어도 맛있을 수 있는 음식으로, 사실 원재료가 맛있어야 완제품이 맛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도 맛있는 것들을 이제 이용해가지고 제품을 만들자, 그런 생각으로 지금 만들고 있어요. 이게 보시면 이게 잘 안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얘가 그만큼 이 찹쌀 점도가 이렇게 높다는 거거든요. 다른 데들은 이게 통찹쌀을 쓰질 않고 그냥 묽은 찹쌀 풀만 사용을 해요. 찹쌀 가루로 그냥 물 같은 느낌으로 바르는 형태로만 사용을 하는데, 저희는 이렇게 통찹쌀로 죽을 만들어서 이걸 김 위에 펴발라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떨어지는 점도도 보면 이렇게 되직해요. 점성이 그냥 물 같지가 않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직한 죽을 바삭하게 만들려면 저 바르는 양이 진짜 중요해요. 이런 죽을 많이 바르면 진짜 맛이 없거든요. 퍼석해가지고. 이게 지금 김에 찹쌀 죽을 바른 건데요. 이게 작업자의 스킬에 따라서 건조를 하면서 오그라들지 않고 예쁘게 이 사각형의 판 모양을 유지할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 김을 숙련된 스킬로 발라야 얘네가 작업을 하면서 김이 오그라들지 않고 예쁘게 잘 마를 수 있어요. 그냥 바른다고 펴지는 게 아니고, 이게 김 같은 경우는 수분이랑 열에 굉장히 취약해서 그 건조기 내부에서 이게 건조가 되면서 다 오그라들거든요. 그러면 이게 마른 부각이 판판한 모양으로 잘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예쁜 모양으로 잘 만들려면 아주 빠르게 부각을 발라야지, 안 그러면 김이 오그라들어서 되게 작은 사이즈의 김 부각이 나와요. 보면 얘네가 지금 김끼리 이렇게 좀 붙어 있어야 여기 사이에 김들끼리 장력이 생겨가지고 마를 때도 이렇게 네모나고 예쁘게 마르는 거거든요. 이거는 이제 바르고 바로 건조기로 들어가요. 이제 얘를 건조기에 넣어 볼게요. 이렇게 김 부각 판에다가 도포된 김을 건조기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네. 이게 또 김에다가 죽을 바른다고 끝이 아니라 건조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얘가 너무 마르면 튀김이 잘 안 올라오고, 이게 너무 건조가 안 되면 또 끝에서 씁쓸한 맛이 나요. 근데 이게 부각이 끝맛까지 고소하고 깔끔한 맛이 나려면 이 건조가 굉장히 잘 돼야 되는데, 이게 사실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전체 공정 중에서.
주로 10시간에서 12시간 정도 하는데, 그게 사실 김부각이 정말 예민한 식품이고 너무 어려운 게 매일매일 딱 동일한 시간과 동일한 온도로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날의 온도, 습도 뭐 이런 거에 따라서 100% 다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그때 상황에 따라서 또, 그리고 계절에 따라서 다르고 1년 사이클을 좀 한번 돌아보면서 그 시즌에 따라서 이 작업 환경이나 이런 걸 좀 감안을 해서 온도 설정을 해야 돼요. 이게 다 돌아가고 나서도 좀 덜 마르고 이럴 때가 있거든요. 이제 그러면 이제 그런 것까지도 다 이제 잡아줘야 되는 거죠. 이제 부각이 나오면 이렇게 마른 형태로 부각이 나와요. 이렇게. 이건 지금 저희가 반절로 잘라놓은 건데, 부각이 이렇게 붙어서 예쁘고 반듯한 사각형 모양으로 나오는 거를 이렇게 반절로 자른 다음에 이걸 또 저희가 이제 조각을 내요. 이렇게 튀기기 전에 이런 조각 형태로, 이렇게 조각 부각의 형태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손이 정말 많이 가는 식품이에요, 김부각이. 근데 또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거를 또 숙성을 시켜야 돼요. 이 마른 부각을 이 상태로 바로 튀기면 살짝 기름 맛도 많이 나고 기름이 부각에 머금고 있어요. 근데 얘가 수분기를 좀 머금고 있어요. 보면 얘가 이렇게 말캉말캉 하잖아요. 이렇지 않고 처음에 딱 부각이 나오면 이걸 이렇게 하면 얘가 파삭 부서지거든요. 왜냐면 수분기가 없어서. 근데 이걸 좀 숙성을 시키면 이 김이랑 찹쌀이 있어서 그 안에 자연스럽게 수분이 머금으면서 이게 이렇게 말캉말캉한 이런 형태가 돼요. 이게 그렇게 어려워요. 보면 얘가 광택이 있잖아요. 반짝반짝 보여요? 얘가 지금 이렇게 광택이 있는데 이렇게 광택이 있게 나온 게 잘 마른 거예요. 안 그러면 겉에가 무광이에요. 광이 없어요. 그런 것들을 먹고 나면 끝맛이 좀 씁쓸한 부각들이 있거든요. 그런 게 이제 건조가 좀 잘못됐을 때. 근데 이거는 이제 광택이 잘 나오는 거는 튀겼을 때도 잘 올라오고 바삭하고, 네, 맛있는 거, 끝맛까지 좋은 거. 이게 김을 보면 얘가 마르면서 김끼리 붙어있는 애들은 서로 장력을 받으니까 이렇게 판판하게 예쁘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렇지 못한 애들은 이렇게 오그라들어요.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되진 않는데, 조각부각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걸 사용해도 문제가 안 되고, 이제 판부각이 나오는 경우는 그게 오그라들었을 때 모양이 안 예쁘니까 이렇게 판판하게 나오는 것들을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이걸 만졌을 때 이렇게 말캉말캉한 형태가 돼야지 얘가 튀겼을 때 잘 올라와요. 그랬을 때 안에 있는 기름을 이 찹쌀 부분들이 이렇게 터지면서 거기가 기포가 생기면서 바삭한 식감이 나오고 기름이 빠지는 거예요. 안에 있는 수분이 터지면서 기름 튀겼을 때. 그게 가장 중요해요. 이 김부각을 튀기는 거에 있어서. 너무 많이 알려주시는 근데 이걸 원론으로 알아도 이 작업 환경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사실 이 수분 먹는 게 되게 어렵기 때문에 저도 이걸 잡는데 되게 고생을 많이 했고, 똑같이 알려주셔도 작업 환경에 따라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렇게 말해줘도 그 방법을 찾아내시는 분들이라면 비법을 가져가셔도 되지 않을까. 저는 굉장히 재밌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 바쁘기도 하고 초반에는 자신만만하게 내려왔는데 막상 해보니까 제 역량이 많이 부족하다는 걸 할수록 많이 느꼈어요. 근데 가장 크게 느꼈던 건 일단 제가 고향에서 있다 보니까 이 시골의 느낌이 너무 좋았고, 사실 남원이 제가 생각했을 때 엄청 시골은 아니거든요. 이게 서울 분들은 시골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남원이 그래도 나름 있을 것도 있고 또 교통도 괜찮고, 근데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그 정이 있어요. 시골만의 정도 있고 이런 자연 같은 것도 있고, 확실히 마음이 옛날에 비해 많이 여유롭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메리트 느끼고 있고, 사실 저는 출장이 또 많다 보니까 요즘은 시대가 제가 시골에 내려왔다고 아무것도 못하는 시대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바깥 생활과의 연결고리를 계속 찾을 수 있고, 실제로 저는 그런 성격이다 보니까 계속 연결고리를 찾으면서 수도권도 당연히 가고 뭐 해외까지도 많이 나가고 있는 중이고요. 오히려 서울에 살았을 때보다 저는 그런 부분들을 더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제가 좀 쉰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온라인 판매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쪽에서는 로컬 푸드를 통해서 구매하실 수 있게 입점도 되어 있고요.
경상권에서는 이제 저희가 아이스크림 무인 판매점에 그 세계과자랑 같이 판매하는 무인 판매점에 입점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수도권에서는 주로 이제 주류 쪽으로 술집에 납품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는 완제품보다는 메뉴의 형태로 주로 많이 제공이 되어 있고요. 온라인에 한우물 식품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저희 스마트 스토어가 바로 뜰 거예요. 네, 거기서 주문이 가능하십니다. 김부각이라고 하면 그 김 자체의 고소한 맛이 더 많이 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것보다는. 근데 그런 곳들은 너무 싸고 너무 많고 차별성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맛있게 하는 데가 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제품 개발을 한 게 네, 이제 저는 제가 잘하는 걸 하자. 먹었을 때 확실히 맛있고 건강 이런 건 당연히 이제 있지만 확실히 맛있고 좀 전 술도 좋아하고 간식도 좋아하고 하니까 네, 원래 잘하는 걸 해야지, 좋아하는 걸 해야지 잘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뭘 좋아하는지 고민을 해봤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제가 김부각만 제조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제 흰목근을 과자, 뭐 디저트류라든지 이렇게 안주 쪽으로 조금 포지셔닝을 해서 이제 저희가 사실 김부각이 반응이 좋으니까 그 술집 사장님들도 다른 술 안주 더 없냐고 많이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신상품 있으면 많이 이렇게 하고 싶다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많이 포지셔닝을 해서 제작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